낙동강 인근에 사는 주민 2명 중 1명의 코 속에서야 녹조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환경단체와 민간 전문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가 사실임은 독성 물질이 비말 형태로 이 공기 중에 떠다닌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산 환경운동연합 노현석 협동사무처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이 낙동강 녹조가 시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낙동강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몸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이 됐다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저희 매년 그 4대강 사업 이후 매년 여름 낙동강은 녹조로 이제 범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년 저희는 또 강변에서 녹조물을 채수하고 분석해서 이제 시민들의 결과 발표를 진행을 했었고요. 채수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낙동강 변에 가면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그래서 이제 녹조독이 또 공기 중으로는 전파되지 않을까 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지난 8월에서 9월 이제 한창 녹조가 심할 시기죠. 그때 낙동강 중하류 권역의 어민, 농민, 주민 및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낙동강 현장 조사를 참여한 활동가 97명을 대상으로 이제 비강 내 유해 녹조 독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코로나 PCR 검사처럼 코 속에 이제 소독된 면봉을 넣어서 비강 표면에 닿게 한 후에 이제 검체를 채취해서 하는 조사이고요. 그 결과가 이제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낙동강 그리고 그 주변 주요 녹조 발생원의 약 2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혹은 일시 활동 조사 대상 97명 중에 46명, 거의 2명 중 1명꼴로 조사 참여자의 코 속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된 것입니다. 2명 중 1명이면 참 높은 비율로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독소가 코 속에서 검출됐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어떤 성분들이 검출됐습니까? 네, 그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불리는 독소가 이제 검출되었는데요. 특히 얘는 이제 하나의 물질이 아니고 300여 종의 그 물질인데 마이크로시스틴 300여 종 중에서 독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는 마이크로시스틴 LR이라는 이제 물질이 이제 나왔고 이게 만성 노출되면 시아나칼륨이라고 청산가리로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청산가리의 6,600배의 독성에 달하는 하고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이번 조사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 3종인 LR, YR, RR 이렇게 3가지를 분석하였고 거의 절반의 조사에서 검출된 게 확인됐습니다. 네, 지금 뭐 이 독소가 독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이신 건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됩니까? 네, 마이크로시스틴은 간을 해치는 간독성 물질이기도 하고요. 또 정자수를 감소시키는 생식 독성의 성질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20년도에 남아프리카 보츠나와라는 곳에서 코끼리 35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원인으로 알려진 게 이제 엉덩이에서 만들어진 녹조였는데 이제 코끼리가 식수도 쓰고 목욕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35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던 게 있었고요. 코끼리보다 훨씬 덩치가 작은 인간에게는 더욱 위협적일 겁니다. 또 게다가 이번에는 따로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22년도 조사할 때는 뇌질환 원인 물질인 BMAA 또 신경계 독소 물질인 아나톡신도 낙동강 원수에서 검출한 바 있습니다. 예, 코끼리에게도 이런 영향을 미칠 정도인데 우리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낙동강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코 속 검사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일단 우선 이번 검사는 호흡기를 통한 녹조 독소 인체 유입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거에 의의가 있습니다. 또 사람 코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것은 녹조 독소가 인체에 이제 유입됐음을 보여주는 증거인데요. 매년 창궐하는 대규모 녹조는 국민 건강과 안전은 물론이고 주변 수변부에 사는 생물들에게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녹조는 이제 사회재난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 자료에서는 녹조 에어로졸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 치매와 파킨슨병 등 뇌질환 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연구도 있는데요. 이는 곧 낙동강 주변 주민들은 이 같은 질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녹조 독소가 단순히 코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기관지를 넘어서 폐에 도달할 수도 있고 혈관으로도 유입될 수 있다는 건데 정부는 하루빨리 이 사실을 직시하고 녹조독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녹조 독소의 인체 유입에 관련돼서 장기적인 연구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자, 그런데 지난해 10월이었죠. 정부가 낙동강에 공기를 포집한 검사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적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도 환경부가 녹조 포집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우리는 이제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관련 연구 결과가 전 세계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에 따르면 대표적인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틴과 에어로졸에 관한 구글 스칼라 계제 연구 논문만 5천여 편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10년도 넘었죠. 2011년 뉴질랜드와 독일 연구팀은 환경 모니터링 저널이라는 곳에 이제 게재한 논문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은 극도로 안정한 화합물이며 일단 공기로 퍼지면 분해되지 않고 수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고요. 예. 이게 지난 발표가 더 어처구니가 없었던 거는 23년 11월엔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 결과 조류 독소는 수표면과 수변에서 미량으로 검출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네. 한 해가 지나서는 또 상반된 입장을 발표하는 겁니다. 말이 바뀐 거네요. 네, 그래서 환경부만 부정하는 공기 중 녹조 독소를 이제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저희가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네. 근데 또 바로 엊그제지 지난 4일에도 이 녹조 독소 검출 결과를 반박하는 이 보도 참고 자료를 냈는데 뭐 민관한 합동으로 공동 조사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10월 발표도 그렇고 이번 발표도 그렇고 예. 저희가 이렇게 결과 발표를 할 때마다 환경부가 공동조사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계속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환경단체가 녹조 독소 위험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또 관련해서 국정감사장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질 때마다 공동조사를 언급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실상은 공동조사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했던 녹조 분석 기술과 방식에 대한 일방적인 검증 요구가 이제 주였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언론을 통한 여론몰이에만 좀 신경을 쓴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또 시간 벌기용 꼼수의 목적도 있다고 좀 저희는 보는데 지난 10월에 8, 9월 낙동강 녹조 창궐 시에 조사한 사람의 코 속에서 유해 남세균 유전자 검출을 또 저희가 밝혔었거든요. 기재를 했는데 환경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또 공동조사 언급하면서 시간을 끌었고 이제 환경부 산하의 수자원공사가 초겨울인 11월 26일에 명주댐 주민 12명을 대상으로 인체 녹조 도사를 벌리고 모두 불검출이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어요. 녹조가 현저히 사라진 초겨울에 인체 녹조 영향을 조사한 것부터가 말이 안 맞습니다. 예, 그렇네요. 네. 이번 공동조사 발표도 좀 형식적이 되지 않으려면 환경부가 제대로 조사하는지 살펴보는 위원회가 나와야 되고 위원장은 이제 환경단체에서 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직속에 녹조 사회재난 해소 국민위원회 출범을 역으로 또 저희가 제안 드려봅니다. 저희 부산을 포함해서 김해, 창원, 대구까지 모두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하는 지역인데요. 그렇다면 정수 처리한 물은 괜찮을 걸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그 낙동강변에 있는 취소장에서는 다 고도 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이제 주장을 하긴 합니다. 예. 근데 애초에 낙동강 원수가 맑았다면 이런 고도 처리 시설이 필요할까 이런 의문을 좀 가지게 되고요. 또 여름철에 강변에 가보면 논밭으로 이제 농수로로 녹조물이 흘러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2년, 23년도에는 쌀, 무, 배추 등 이런 농작물에서 프랑스 생식 독성 기준을 초과하는 마이크로시스틴이 연속해서 검출되기도 했고 이때 농촌진흥청이 녹조가 발생한 하천이나 강 또는 저수지의 물은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장이지 이게 농업용수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치? 맞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는 녹조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있는지 궁금한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높은 수온과 부영양화, 느린 유속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수온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는 없고요. 예. 강변에 있는 많은 농축산가 등에서 나오는 부영양화 물질도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겠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고요. 느린 유속은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낙동강에 있는 8개의 거대한 볼을 열어서 강을 흐르게 하면 될 일입니다. 볼을 열어 수위가 낮아지면 취향수 시설을 연장 보수해서 농업용수 확보에도 지장이 없게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국회는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취향수 시설 보수 공사를 하고 수문을 열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멈출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느린 유속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걸 해결할 방법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녹조 독소
이게 특히나 심한 이유가 물이 흐르지 못해서라는 건데 그러면 뭐 녹조가 좀 심한 지역이 따로 있었는지 뭐 녹조의 이 독소 농도가 높은 곳이 따로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예, 강은 흘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녹조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예, 예. 녹조가 가장 심한 지역을 꼽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지금은 낙동강 전체가 거대한 녹조 배양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또 강변에 가면 보여주기식 녹조 제거선이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데 강 전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요. 사전 예방이 아니라 사후 약방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막혀있는 강은 녹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강은 강답게 흘러야 하고요. 실제로 금강에서는 볼을 열어서 녹조가 사라졌고 멸종 위기종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아까도 언급하셨지만은 이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예. 끝으로 한 말씀 좀 전해주신다면요. 네, 이번 녹조 사회 재난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불릴지도 모릅니다. 불특정 다수가 녹조에 노출돼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고요. 새로 태어난 아이부터 한평생 살아가던 어른이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재난은 멈춰야 합니다. 녹조가 가득해서 녹색이 아닌 하늘빛을 담은 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환경운동연합 노현석 협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 자갈 찾으면 1부 정리해두고요. 저희 2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